하는 내용들을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구독자 25,000명에 네, 유튜브를 한 지 한 2년 넘었는데 안 한 지가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회사에서 재테크 관련해서는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동력을 좀 잃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웃고 즐기는 네, 그런 내용들로 많이 하고요. 뭐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타이틀은 최고민수의 중2병이라고 최대한 삐뚤어져 볼 거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김도년 팀장님은 알고 지낸 지가 우리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제가 박철의 방방곡곡이라고 그 TVN 방방송 게스트를 한 4개월 했었는데 제 후임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제 다음으로 더 오래 하신 그런 이력이 있어서 제가 웬만한 사람들 부탁이 안 나오는데 특별하게 김도년 팀장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나왔고요. 몸값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1시간에 이렇게 나오면 조금 해서 하는데 오늘은 김도년 팀장님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나왔고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중하로 따지면 하늘을 천장을 뚫나요? 실력이? 그러면 무지랭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 20, 원래는 저한테 강의 요청을 맨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회사 내부 통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료로 강의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굳이 뭐 유료로 강의를 들으시겠다면 제가 40만 원짜리 강의 온라인으로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강의를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강권하긴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인터넷이 되는 것 같아서 그죠? 한글이네요. 네. 네, 꺼야 되겠다. 그죠? 네. 자, 제가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이번에 책 2권 냈고요. 첫 번째 책은 실적 개선주 편, 두 번째는 재무제표와 공시편. 그래서 제 두 번째 책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한 40-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서머리로 아주 간결하게 돼 있어서 핵심만 제 책을 보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도 괜찮거든요. 오늘 김도년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대부분 들어있어요.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 이걸 좀 키울게요. 짧은 시간 안에 어찌됐든 코어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 자, 네이버 증권 finance.naver.com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해당 원하시는 종목들을 클릭을 하시고 그죠? 제가 클릭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회사죠? 양극재 기업이죠. 그죠? 양극재가 뭐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그래서 양극재에서 나온 에너지가 음극재로 가고 방전된 에너지가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가고 왔다 갔다 순환하기 때문에 2차 전지인 거죠. 1차 전지는 로켓 배터리 쓰고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을 계속 하려고 100% 중에 20% 쓰면 버리고 80%가 남았는데 버려야 돼요. 왜냐? 스파크가 나서 불나요. 그러면 20% 남은 걸 어떻게 해? 재활용해야지. 그게 폐 배터리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극재가 2차 전지 배터리의 한 40에서 45%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고요. 이 양극재가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 기술이 계속 발전될수록 우리가 더 멀리 가는 거고요. 궁극적인 2차 전지의 결론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있는 이 액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보통 2030년 이후로 배터리가 완성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고체가 되니까 부피가 확 줄겠죠? 그러면 많은 양을 싣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는 순간 이 배터리가 굉장히 넓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들을 하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우리도 끼어들었죠. 2026년 말이면 개발할 것이다. 뭐 이런 니즈도 지금 발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을 찾았고 종목 분석을 쳤고 컨센서스라는 섹터를 찾았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 옆에가 좀 안 나오네. 그죠? 조금만 줄여볼까요? 네. 됐죠? 보이시죠? 네. 자,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실적이 나와요. 그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가 중요해. 내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샀는데 더 좋아야 돼. 그래야 내가 수익을 나는 거야. 내가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샀는데 그게 정점이야. 그럼 내려와. 그럼 나는 아픔의 끝을 부여잡고 그렇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왜 주가가 올랐을까? 보시죠.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344억이에요. 2020년에 469억, 2021년에 1000억, 작년에 2300억, 올해 3700억, 내년도에 5300억, 2025년에 7800억. 주가가 올라야 맞잖아요. 344억이던 게 4년 만에 2300억이 됐어. 7배가 됐어. 그럼 주가도 7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결론 아니에요? 그쵸? 왜 에코프로비엠이 재작년 이후 많이 올랐느냐? 2년 사이에 실적이 5배 올랐잖아.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 이때부터 7배 가는 게 맞잖아. 그렇잖아. 5만원 하던 게 31만원 가는 게 잘못됐어요? 6배 오른 게 잘못됐어? 잘못된 거 아니잖아. 실적이 7배가 올랐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거 생각하고 투자해봤냐? 안 해봤잖아. 그죠? 어떤 걸로 투자하죠? 감으로. 지금 당장 뜨거운 걸. 지금 당장 뜨거운 거 어떻게 찾죠? 여기 있잖아. 지금 당장 뜨거운 거. 지금 당장 뜨거운 거.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지금 주말에도. 그죠? 이건 왜 쳐다봐야 되죠?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포스코 DX가 왜 관심을 받느냐? 거래소 이전 상장한테. 아, 그렇구나. 어떻게 알아? 클릭해보면 알잖아. 클릭해보면 여기 이전 상장사에 급등하는. 아, 그렇구나.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트렌드는 놓치지 않아. 그러겠죠? 근데 올랐어. 근데 여기 인기가 있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 더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여기 종목 분석의 컨센서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PER도 나와요. PER이 뭐죠? Price Earning Ratio. 당기순이익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죠. 그건 다 알죠? 처음 들어보나요? 아,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오늘. 자, 시가총액은 뭐예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30평대 아파트가 9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30평 곱하기 평당 3천만 원이 9억이잖아요. 주식도 똑같아. 삼성전자를 우리가 7만전자 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어요? 안 해봤어.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주당 주가가 뭐가 높을까요? LG전자가 더 높아. 뭐 LG전자가 더 비싼 건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커. 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더 크냐? 더 많이 버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더 사이즈를 크게 바라보는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28만 1,000원이 아니고 28만 1,500원이 아니고 27조야. 27조. 이 사이즈로 우리가 기업을 봐야지 28만 1,500원은 중요하지 않다. 왜 액면 분할할 수 있잖아. 10대 1. 그럼 28,500원인데 그럼 싸진 건가? 아니잖아요. 28만 5천원짜리가 10주가 됐잖아. 10주 28,500원이 됐잖아. 그쵸? 착시 효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식수 나와요. 주식수. 이거 97,801,344 이걸 28만 1,500원에 하면 27조가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총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좀 있는 척 한다. 그죠? 근데 이 27조가 과연 적정 가치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강남의 아파트 9억인데 9억이 적정 가치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 기업이 번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뭐야? 오늘 재무제표 배웠잖아요. 매출액에서 이거저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받았잖아. 국민연금 빼고, 소득세 빼고, 뭐 노조 가입비 빼고 남은 게 얼마야? 그게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 단기 순이익이랑 뭐 여기서 이제 지배주주 몫이냐 지배주주 몫이냐는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지배주주의 몫과 몫의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니까 그런데 2025년의 실적 어디 갔어? 7,800억이랑 비교해보니까 얘의 PER은 35배인 거야. 35배가 뭐야? 내가 투자했는데 35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야. 그죠? 35년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이걸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성장 기업의 PER이 30배, 40배면 뭐 그 정도는 봐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실적 가지고 PER을 계산해봐요. 74배야. 여기 있는 분들은 자손들이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지. 우리 100살 못 살잖아. 응? 그러니까 슬프네 갑자기. 74배예요. 현재를 놓고 보면 버블이야. 죽었다 깨나도 PER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50배를 넘어가면 버블이에요. 50년을 기다려야 하잖아. 지겹잖아요. 응? 그런데 미래의 실적으로 계산해보니까 35배야.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 2배 정도 올랐을걸요? 그죠? 올해만 1.5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가 작년에 술 마시면서 에코프로비엠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35배야. 저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35배 정도.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중요한 건 좀 이제 버거워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버거워질 때쯤 뭐가 나온다? 2026년 실적 예측치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PER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왜냐? 성장하는 산업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 먼저 열어봐야 된다? 이거 실적이 꺾여.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돼. 자, 대표적인 기업 하나 볼까요? 뭐 하는 기업이죠? 코로나, 그죠? 진단키트, 코에 막 쑤시고. 자,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266억 벌던 회사가 5천억 벌었어. 겁나게 좋아. 25배의 실적 개선이 됐어. 이런 엄청난 회사를 왜 안 사? 그 다음에 5,300억 벌었어. 엄청나게 좋아. 2년 연속 5천억을 찍었어. 샀어요.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어. 1,800억이야. 올해 172억이야. 어떡할 거야? 172억 버는데 이때의 주가가 올까요? 안 와. 반말해서 미안해요. 주가가 저보죠. 5년 보죠. 주가가 많이 버니까 올랐단 말이야. 덜 버니까 내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앞단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많이 벌었는지. 앞으로 많이 벌지를 생각을 해야지. 5천억을 벌었어. 그럼 1조를 벌어야지. 그래야 내가 투자한 건 따블이 되는 거야. 그죠? 실적이 왜 중요하느냐? 자, 뭐 하는 회사죠? S-Oil? 정유회사죠. 네. 우리나라 건가요? 아니죠. 사우디 거죠. 네.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최대주주죠.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걸로 알았셨네요. 아니네요. 자,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경기가 움츠리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적자가 났어요. 석유를 안 쓰니까 배당을 해요? 배당을 못해요. 그 다음에 1조 3천억 벌었어요. 작년에 2조 1천억 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S-Oil 직원들 성과급 엄청 준다고 사회적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다 못 줘야 된다. 자, 적자 나던 기업이 2조 1천억까지 벌었는데 올해는 1조대로 예측치가 내려갔어요. 왜? 유가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한참 돈을 잘 버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을 주당 5,500원까지 줘요. 이게 다 사우디로 넘어가겠죠? 상당 부분이. 네. 그래서 5,500원을 주니까 시가 배당률이 6.6%까지 올라가요. 고배당주가 되는 거죠. 불과 2년 전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배당을 못 줬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실적이 되게 중요하더라. 투자의 가장 중요한 키는 실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투자 판단할 때 실적이 좋아지는지. S-Oil을 작년에 샀다고 하면 주가 내렸겠죠? 그렇잖아요. 유가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정유기업은 석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제사업만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 실적이 약화됩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한영이 잘 어렵네. 그죠? 이렇게 한글 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왜 빠졌느냐? 54조 벌었어요, 작년에. 자, 21조 벌다가 26조 벌다가 39조 벌다가 54조 벌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업 있어? 4년 연속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근데 왜 작년부터 주가가 빠져? 올해 10조 벌어. 작년에 5분의 1 토막이야. 주가가 오르겠어요? 오를 수가 없는 거야. 5분의 1로 실적이 꼬라박는데. 자, 그러면 실적이 언제 계산돼? 3년 후에. 언제, 얼마 정도? 54조 정도. 이 예측치가 틀릴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이 트렌드를 보자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실적으로만 봐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니까 감산을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감산도 하고, 이게 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그런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결국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한 6개월 정도 주가를 선행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랬다가 이렇게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씩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회복기를 맞이하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좋다라는 말을 올해보다 내년 3배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잖아. 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적 예측치를 꼭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